너무 아름다워. 오호, 오, 와우. 동적 자산 배분. 매우 위력적인 기법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오늘은 부자만 알고 있는 불변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거는 낚시 제목이었고요. 불변의 법칙은 무엇인가? 저는 그거를 추세 추종 플러스 리스크 관리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상승장에서는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돈을 버는 겁니다. 추세를 추종을 해야죠. 그쵸? 하락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 않고 쉬면서 다음 상승장을 대비하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정반대로 하더라고요. 하락장에서는 오기 때문에 열심히 투자해서 왕창 돈을 깨지고, 상승장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해보니까 하락장이 와 있어.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참고로 추세 추종 플러스 리스크 관리는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통하는 법칙입니다. 인생에서도 이것저것 해보다가 잘 되는 게 있으면 거기에 몰빵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좀 해보다가 안 되면 빨리 손절하고 다음 방법으로 넘어가는 것이 인생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상대 모멘텀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시장. 그러니까 투자에서 시장이 좋을 때에는 제일 잘 나가는 놈에 베팅을 하는 것을 상대 모멘텀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고요. 절대 모멘텀 법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시장이 나쁠 때는 위험 자산을 다 팔아버리고 안전 자산으로 이동해가지고 쉬는 겁니다. 자, 이건 다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하냐라고 여쭤보시겠죠. 대부분 강사들은 이 정도 말을 한 다음에 60분 동안 자기 자랑을 합니다. 야, 내가 인생에서 추세 추적을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니까 말이야. 내가 지금 천억 부자가 됐어. 니네들도 할 수 있어, 임마. 하면서 자기의 사례를 막 듭니다. 내가 그때 말이야. 시험 공부를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빨리 손절해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사업이 되고 잘 되더라고. 그래서 올인을 하니까 사업으로 성공해서 니들도 할 수 있어, 예. 하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부터 1시간 강의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거는 내가 실전에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좀 다릅니다. 제가 실제로 11월에서 구체적인 전략을 공개를 할 거고요. 추세 추정 리스크 관리 전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그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동적 자산 배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실행을 할 건데요. 저는 11월부터 3개의 전략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제 책에 보시면은 동적 자산 배분의 얘기가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 책을 안 사셨다고요? 빨리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전략은 채권 동적 자산 배분입니다. 채권의 상대 모멘텀과 절대 모멘텀을 접목한 거예요. 자, 파울 너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공격 자산은 8개 채권입니다. 8개 채권인데 그 중에서 최근 6개월 동안에 최고 수익이 난 3개 채권을 매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이게 상대 모멘텀이죠. 8개 중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3놈을 매수를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그럼 1위, 2위, 3위 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얘가 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6개월 수익이 0 이하인 채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걔는 사지 말고 그건 그냥 현금으로 보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보유량이 0%, 33%, 66% 또는 100%가 될 수가 있고요. 2022년 10월 현재 최근 6개월 동안에 모든 채권들이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전략은 100%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8개 채권 ETF는 이것들이에요. 미국 단기국채, 중기국채, 장기국채가 있고, 미국 물가연동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미국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은 받는 이자와 원금이 늘어나는 그런 채권입니다. 자, 그리고 회사채가 2개가 있어요. 회사채는 신용도가 좀 높은 회사의 채권이고, 하이힐드는 신용도가 좀 떨어지는 회사의 채권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채권이 있고 개도국 채권도 있고요. 자, 이 8개 중에서 최근 6개월 동안에 가장 잘 나가는 3놈을 사되 그 놈들도 비실거리면은 현금으로 들어가라. 이런 전략입니다. 그렇게 투자를 했으면은 연봉이 수익이 7.9%, NDD가 8.9%밖에 안 되고요. 네, 그래서 큰 손실을 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도 손실을 한 2, 3% 정도로 방어를 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래 채권은 안전한 거 아닌가? 아니, 도대체 어떤 세상에 사시는 겁니까? 지금 2022년에 와서 그 말씀이 나오시니까. 자, 미국 장기국채가 최근에 36% 손실을 봤고요. 뭐, 연동채, 회사채, 하이힐드 국제채권, 이런 애들도 보면은 다 뭐 10%, 20%, 거의 30% 깨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채권도 20, 30% 박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권에 그냥 투자해가지고 바이 앤 홀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기회적으로 이런 전략을 쓰는 것이 채권 투자할 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변형 듀얼 모멘텀인데요. 제가 최근에 만든 전략이죠. 자, 일단 변형 듀얼 모멘텀 이해를 하려면은 오리지널 듀얼 모멘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리지널 듀얼 모멘텀은 미국 주식, 글로벌 주식, 안전자산은 미국 채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 1년 동안에 미국 주식과 글로벌 주식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ETF를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주식의 최근 1년 수익이 0 이하면 우리는 주식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고 안전자산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상승장에는 가장 잘 나가는 놈에 투자를 하되 하락장에는 도망가는 거죠. 안전자산으로. 자, 이렇게 그 투자를 하면은 연봉리 수익이 14% 정도 나오고 NDD가 19% 정도 나왔는데요. 자, 근데 안전자산이 이 AGG잖아요. 근데 얘가 올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듀얼 모멘텀도 안전자산으로 도망가긴 갔는데 이 안전자산이 박살나면서 이 전략이 좀 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개선을 했죠. 어떻게 하는가? 공격자산은 미국 주식과 글로벌 주식 똑같아요. 자, 그런데 안전자산을 채권 동적자산 배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그 전략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1년 동안에 미국 주식과 글로벌 주식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한 놈에 투자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근데 미국 주식의 최근 1년 수익이 0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는 더 이상 AGG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채권 동적자산 배분과 동일하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에 투자할 때는 이 전략을 그냥 쓰는 거예요. 이 전략을 그냥 쓰는 겁니다. 이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채권에 투자를 하되 얘네들의 6개월 수익이 별로면은 현금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얘도 지금 2022년 10월에는 100% 현금입니다. 이거를 한 달에 한 번 리밸런싱 하면 돼요. 참고로 여기 나오는 모든 전략은 한 달에 한 번 리밸런싱 하는 전략들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장이 좋으면은 미국 주식과 글로벌 주식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되 장이 안 좋으면은 그냥 채권 동적 자산 배분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그 전략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성과를 보면요. 자, 이게 오리지널이고 이게 변형 듀얼 모멘텀 전략이거든요. 그 변형 듀얼 모멘텀 전략이 연봉이 수익도 높아지고 그리고 MDD도 더 줄었습니다. 네, 그렇죠. 얘가 53년 만에 원금이 7,471배가 됩니다. 네,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하면은 그 오리지널 전략이 연봉리 수익이 14%, 변형 전략이 그 연봉리 수익이 18%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MDD도 차이가 좀 나고 샤프 지수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BA 전략은 좀 어려워요. 이게 세 번째 전략인데, 좀 나름대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첫 두 개 전략을 보셨으면은 이 세 번째 BA 전략도 이해하기가 조금 쉬울 거예요. 자, 일단 포함하는 자산은, 공격 자산은 조금 전에 듀얼 모멘텀은 두 개였는데, 얘는 네 개입니다. 나스닥, 선진국 주식, 개도국 주식, 미국 채권, 요 네 개를 투입을 하고요. 안전 자산은 7개예요. 조금 전에 8개였는데, 하나 줄었습니다. 근데 하나 줄었는데, 여기는 채권이 아닌 존재인 DBC, 원자재도 들어와 있다. 그게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안전자산이 8개나 7개나 큰 차이는 없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는 채권 6개 그리고 원자재 하나 그리고 조금 전에는 8개가 전부 다 채권 요거가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격자산 2개에서 4개로 늘어났고요. 자, 그래서 보통은 조금 전에 그 4개 공격자산 중에서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한 개의 자산을 사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건 듀얼 모멘텀과 동일하죠. 듀얼 모멘텀도 2개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한 개에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근데 최근의 정의는 무엇인가? 요건 조금 달라요. 최신 가격 나누기 12개월 이동평균. 이걸 어떻게 계산하십니까?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던데, 요거는 야후 파이낸스에 가가지고 월봉의 수정 주가를, 그러니까 adjusted close를 구하면 됩니다. 다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엑셀을 통해가지고 average라는 함수를 적용해가지고 이동평균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듀얼 모멘텀은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ETF에 투자한다 였는데 BAA는 최신 가격이 12개월 이동평균 대비 가장 높은 그런 ETF에 투자한다. 그게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럼 언제 우리는 공격자산을 포기하고 안전자산으로 이동할 것인가? 조금 전에 듀얼 모멘텀은 스파이의 최근 1년 수익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안전자산으로 넘어간다 라고 했는데 얘는 좀 다릅니다. 얘는 카나리아 자산군이라는 게 튀어나와가지고 이것의 모멘텀 스코어를 계산을 하고 이 스코어가 0 이하인 자산이 하나라도 나오면은 우리는 공격자산을 포기하고 안전자산으로 넘어가는데요. 이게 무슨 외계어야 라고 하실 겁니다. 자, 일단 카나리아 자산군은 미국 주식, 선진국 주식, 개도국 주식, 미국 채권이 있고요. 자, 얘네들의 그 최근 수익이 하나라도 부진한 놈이 있으면은 우리는 공격자산을 포기하고 안전자산으로 넘어간다는 건데, 자, 이 모멘텀 스코어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최근 한 달 수익을 12로 곱하고요. 최근 3개월 수익을 4로 곱하고, 최근 6개월 수익을 2로 곱하고, 최근 12개월 수익을 1로 곱한 다음에 그거의 합계를 내면은 되는 겁니다. 요 스코어가
이 네 개가 다 플러스일 경우에만 우린 공격 자산에 머물고 이 중에 한 놈이라도 마이너스야 하면 우리는 안전 자산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공격 자산 안 사고 안전 자산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7개 안전 자산 중에서 최근 수익이 가장 좋았던 3개 자산을 사는 건데 이건 조금 전에 그 채권 전략과 동일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최근 수익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조금 전에 공격 자산과 똑같아요. 최신 가격 나누기 12개월 이동 평균이었고요. 그럼 안전 자산 최근 수익이 별로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채권 전략과 거의 동일합니다. 자, 세계 안전 자산의 33%를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안전 자산의 가격이 12개월 이동 평균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안전자산은 투자하지 않고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매월 말 실시를 하는 거죠. 리밸런싱을 매월 하는 건데 얘도 2022년 10월 현재 100% 현금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쓰는 세계 전략은 지금 전부 다 100% 현금이다를 외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보수적인 전략인데 이 BA 공격형 전략이 연봉리 수익이 19%, V가 아니라 B지. BA 전략이 19%고, MD가 14.5% 정도 나옵니다. 네, 50년 최대 손실을 보면은 10% 이상 깨진 게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밖에 없고, 최근에 그렇게 크게 깨진 구간이 없다. 심지어 올해도 수익을 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전략이죠. 52년 동안 손해난 해가 딱 세 번인데, 세 번 다 2.1% 미만으로 깨졌습니다. 오호, 오, 와우, 훌륭한 전략입니다. 네, 이 세 개 전략이 통으로 투자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연봉리 수를 보면은 얘가 19, 얘가 18, 얘가 8인데, 그래서 이 세 개에 동시에 투자를 하면은 연봉리 수익이 15% 정도 나오고요. MDD가 얘가 15, 얘가 20, 얘가 9인데 합치면 MDD가 9%밖에 안 됩니다. 전략이 아무래도 분산 투자가 되기 때문에 시너지가 좀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월 승률도 얘가 70, 얘가 한 71 정도 되지. 그래서 얘가 71, 70인데 그 전체 포트폴리오의 월 승률이 75% 정도 나와요.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15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개의 전략의 상관성을 분석을 해보면요. 네, BA와 듀얼 모멘텀 전략은 상관성이 뭐 0.5니까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닌데 그렇게 봐도 완전히 높은 편은 아니고요. 자, 채권 전략과 BA 듀얼 모멘텀 전략의 상관성은 0.3 정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왜냐면은 얘는 오로지 채권에만 투자를 하고 얘네 둘은 주식에도 투자를 막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성이 확실히 좀 떨어지는 거죠. 자, 3대 콤보 전략을 보면은 각 전략이 33%를 투자한 전략의 수익 그래프를 보면은 52년 동안에 정말 아름답게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 MD 9% 위력이 바로 이런 겁니다. 콤보 전략의 MDD 그래프 언제 9% 깨진 거야? 근데 뜬금없이 90년대에 한 번 이렇게 깨진 적이 있습니다. 그죠? 90년대 9% 깨진 적이 있는데 그거 말고는 7% 이상 깨진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네요. 그죠? 요 한 번만 제외를 하군요. 요때 거의 7% 깨진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인데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전략이라고 봐야죠. 양호한 포트폴리오입니다. 네, 부자가 되려면은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상승장에는 공격 자산에 강하게 투자를 하고 그리고 하락장이 오면은 빨리 안전자산으로 도망가는데 채권이 안전자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현금으로 들어가는 옵션도 남겨두는 겁니다. 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요? 제가 나라면 이런 거 사겠다 동적자산 배분이라고 16개 동적자산 배분의 성과와 투자할 종목을 매월 말에 제 채널을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그 종목만 사가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영상도 보통 제가 올리죠. 이렇게 나라면 이런 거 사겠다 동적자산 배분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매월 제가 올리고 있으니까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 동적자산 배분 매우 위력적인 기법입니다. 장이 좋으면은 최근 수익이 가장 높은 놈을 매수를 하고요. 이걸 상대 모멘텀이라고 하고 이걸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이 나쁘면은 주식을 다 팔고 안전자산으로 피신을 하는데 이거를 절대 모멘텀이라고 하고 이걸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겁니다. MDD 관리를 하는 거고요. 안전자산이란 원래 채권도 비실을 하면은 현금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런 전략을 몇 개 섞으면은 두 자리 수익과 MDD 10% 이하 이런 전략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이러면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slowly but surely 그러니까 안전하게 좀 느리긴 하지만 안전하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전략이 이구동성으로 지금같이 장이 안 좋으면은 기기적으로 100% 현금 투자하지 마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히 공부의 시기, 원화 채굴을 할 시기이지 투자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상상 초월할 정도로 유익했네요, 이 영상. 자, 동의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널리 퍼뜨려주시고 네, 그리고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